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20회 넘게 반복된 일상이 몸에 배어서인지 이제는 알람 소리가 필요 없었어요. 정은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동선이었죠. 부엌 싱크대 옆 선반에서 고무장갑을 꺼내 손에 끼웠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갈라진 상처가 쓰라렸지만 이것도 익숙한 통증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2월의 강릉 바다는 아직 겨울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정은은 두툼한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자 멀리서 어시장의 불빛이 보였어요. 오늘 이 사연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믹스커피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시장은 언제나 그렇게 먼저 깨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비린내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니, 비린내보다는 짠내가 더 진했어요. 파도에 실려온 소금기와 얼음 녹은 물, 그리고 수백 가지 생선들이 뒤섞인 냄새였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속이 메스꺼웠던 냄새였는데 이제는 이 냄새가 없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수산 앞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 오말순은 이미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두 손은 생선 칼을 쥘 때마다 거침이 없었어요. 정은보다 1시간은 먼저 나와 있는 모습이었죠. 왔어요. 정은이 인사하자 말수는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은이 24살에 이 집으로 시집왔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칭찬도 꾸중도 최소한의 말로만 했어요. 대신 손으로 보여줬죠. 생선 손질하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 장사의 요령들을 모두 시범으로 가르쳐줬습니다. 오늘 고등어 많이 들어왔어. 신선한 거로. 말순이 냉동고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냉동고 문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얼음장 사이로 은빛 고등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정은은 장갑 낀 손으로 고등어 몇 마리를 집어 올렸어요. 손에 전해지는 무게감과 단단한 촉감으로 선도를 가늠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좋은데요. 그러게. 오늘 장사 잘 되겠어. 말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웃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정도로 미세한 변화였지만 정은은 그 표정의 의미를 알았어요. 기분이 좋다는 뜻이었죠. 20회를 함께 살면서 익힌 감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칼을 들고 도마 앞에 섰고 정은은 저울과 비닐봉지를 챙겨 진열대 쪽으로 갔어요. 말순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생선 비늘이 사방으로 튀고 내장이 깔끔하게 분리됐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손놀림이었죠. 정은은 손질된 생선을 받아 진열대에 올렸습니다. 얼음을 깔고 그 위에 생선을 가지런히 놓았어요.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꽁치. 각각의 자리에 가격표를 붙이고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반복적인 동작이었지만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정은아. 말순이 불렀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칼 좀 봐. 말순이 손에 든 칼을 내밀었습니다. 칼날이 무뎌진 게 보였어요. 정은은 연마기를 가져와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쇠가 갈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죠. 예전엔 내가 이 칼로 하루에 생선 100마리도 손질했어. 말순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정은은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말순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등, 굵어진 마디, 여기저기 칼자국이 남은 손가락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손이 말을 잘 안 들어. 힘도 없고
말순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은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나이 든 걸 인정하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언제나 강했던 사람, 무엇이든 혼자 해냈던 사람이 약해졌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보다 훨씬 잘하시잖아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이제 더 잘해. 나도 알아. 무슨 말씀을. 진짜야. 손님들도 다 알아. 요즘은 내 손맛을 보러 오는 거라고. 말순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은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슬픔이 섞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말순은 다시 칼을 들었어요. 하지만 칼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정은이 말했지만 그 순간 말순의 칼이 미끄러졌습니다. 팝팝. 칼날이 왼손 검지를 스쳤어요. 순간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은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말수는 손을 들어 올리고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빤히 쳐다봤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아픈 것 같지도 놀란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언젠가 말 안 들을 날이 올 거야.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은은 구급상자를 꺼내 소독약과 밴드를 가져왔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웠어요. 정은은 왜인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괜찮아요. 깊지 않아요. 정은이 밴드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괜찮아.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시어머니의 눈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처음 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정은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 이제 손님 올 시간이야. 준비하자. 말순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칼을 들었어요. 하지만 정은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어딘가 작아 보였거든요. 6시가 되자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 앞에 섰어요. 사장님, 고등어 5마리 주세요. 말순 씨, 오늘 갈치 어때요? 손님들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정은은 능숙하게 생선을 집어 저울에 올렸어요. 말수는 옆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시장은 활기를 띠었어요. 어머니 손맛이 여전하네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정은은 잠깐 손을 멈췄어요.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며느리 손맛이에요. 에이, 그래도 어머니가 최고지. 손님이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정은은 말순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알았어요. 아까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요. 오전 장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은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말순에게 건넸어요. 말수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은아, 너 고생 많다. 말순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은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야. 20해 동안 이 집 지키느라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시집살이가 어디 쉬운가. 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은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순은 엄격했고 정은의 모든 행동을 지적했어요. 살림도 장사도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강요했죠. 정은은 많이 울었습니다.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 하소연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말순의 엄격함이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며느리를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는 마음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어느새 정은은 시어머니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가족보다 더 깊은 정이 생긴 거였어요. 어머니, 저는 행복해요. 진짜예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정은을 한참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멀게 들렸어요. 정은은 문득 남편 도윤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도윤은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서울에 사업 기회가 있다며 자주 올라갔습니다. 정은은 불안했어요. 남편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도윤이는 요즘 어떠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정은은 잠깐 망설였어요. 바쁜가 봐요. 서울 일 때문에. 그래. 말순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정은은 안도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집 중심은 이제 너랑 나야. 말순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멀리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래. 제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진짜 집을 지키는 건 여자들이지. 말순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은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외로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있잖아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말순은 정은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있지. 오후가 되자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은과 말순은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진열대를 닫고 바닥에 물을 뿌렸습니다. 말순은 냉동고 문을 열고 재고를 확인했어요. 내일은 오징어 더 주문해야겠어. 알겠어요. 제가 전화할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습니다. 20회 동안 쌓아온 호흡이었어요. 말이 없어도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을 때 정은은 말순의 손을 쳐다봤습니다. 아침에 다친 손가락에 붙인 밴드가 보였어요. 정은은 문득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손이 언젠가 멈출 날이 올까봐. 시어머니가 더 이상 칼을 들지 못할 날이 올까봐. 어머니, 손 괜찮으세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손을 들어 흔들어 보였어요. 괜찮아. 이런 거야 뭐. 하지만 정은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오늘따라 모든 게 불안했어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 차가운 손가락, 그리고 그 눈빛.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왠지 슬펐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도윤의 구두가 없었습니다. 또 서울에 간 모양이었어요. 정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정은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져온 고등어가 있었어요. 정은은 고등어를 꺼내 씻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들고 생선을 손질하는데 갑자기 말순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 손이 언젠가 말 안 들을 날이 올 거야. 정은은 손을 멈췄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도윤의 빈자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정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 평온한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소리였어요. 정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시장으로 가서 어머니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게 정은의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왜일까요? 오늘따라 모든 게 불안하고 낯설고 슬펐습니다. 마치 무언가 끝나가고 있다는 예감 같은 것이었어요. 정은은 이불을 끌어안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정은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어요. 말수는 이미 가게 앞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정은은 안도했어요. 어쩌면 자신이 너무 예민했던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손님 많이 올 거야.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진열하고 가격표를 붙였어요. 10시쯤 되자 단골 손님 박 사장이 왔습니다. 식당을 하는 분이었죠. 늘 대량으로 생선을 사가는 손님이었어요. 사장님, 오늘 고등어 10마리 주세요. 큰 걸로요. 네, 잠시만요. 정은이 고등어를 골라 저울에 올렸습니다. 8kg이 나왔어요. 정은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킬로그램당 10,000원이니까 80,000원이었죠. 80,000원 나왔어요. 박 사장이 지갑에서 10만원권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은이 받으려는데 말순이 갑자기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받을게. 말순이 돈을 받아 금고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스름 돈을 꺼내 박 사장에게 건넸어요. 박 사장이 돈을 세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뭐가? 10만원 줬는데 5만원밖에 안 주셨어요.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은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말순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20년 동안 장사하면서 돈 계산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5만원 받았어. 그러니까 3만원 드리는 거지.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 사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정은을 쳐다봤어요. 정은은 재빨리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정은이 금고를 열어 돈을 세어봤습니다. 10만원권이 한 장 들어 있었어요. 분명히 박 사장이 10만원을 낸 게 맞았습니다. 정은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10만원 맞아요. 2만원 더 드려야 해요. 말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은은 2만원을 꺼내 박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다 보니 실수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박 사장이 돈을 받고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정은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래.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틀렸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은은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말순은 몸을 떨었습니다.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정은은 알 수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옆가게 주인 김 사장이 넌지시 말했어요. 말순 씨, 요즘 좀 이상하던데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난주에도 제 가게 와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더라고요. 오늘 생선 들어왔냐고. 정은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사장이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기억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알아챘구나. 정은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피곤하신가 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김 사장이 돌아간 뒤 정은은 말순을 찾았습니다. 말순은 냉동고 앞에 서서 멍하니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정은이 다가가자 말순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응, 그게 뭘 가지러 왔는지 잊어버렸어. 말순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은은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거든요. 정은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거 없어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냉동고 문을 닫았어요. 됐어. 중요한 거 아니었나 봐. 하지만 정은은 알았습니다. 중요한 게 맞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은은 집에 돌아와 남편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은 서울에 있었어요. 전화벨이 길게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정은은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왜? 도윤의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정은은 잠깐 망설였어요. 어머니 일 때문에 전화했어. 무슨 일인데? 요즘 어머니가 이상해. 자꾸 잊어버리시고 실수도 하시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도윤의 대답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정은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데려가.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도 같이 가야지. 나 바빠. 중요한 미팅 있어. 정은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도윤은 언제부터 이렇게 무관심해진 걸까요?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미팅이 더 중요한 걸까요? 알았어. 내가 모시고 갈게. 정은이 전화를 끊으려는데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은아. 응? 너무 무리하지 마. 어차피 나이 들면 다들 그렇게 되는 거야.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뉴스를 보고 있는 소리였죠. 정은은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실래요?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왜? 나 아파? 아니, 그냥 검진 받으러요. 오래됐잖아요. 말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다음 날 정은은 말순과 함께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진료실이었어요. 의사는 말순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말순은 머뭇거렸습니다. 정은은 옆에서 손을 꽉 쥐었어요. 3월. 아니, 2월?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말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어요. 정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MRI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은은 말순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말순은 가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고도 아침 안 먹었네라고 말했어요. 시장에서 단골 손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밤에 냉장고를 열고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닫았어요. 정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아픈 걸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주일 후 정은과 말순은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MRI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뇌의 해마 부분이 위축돼 있습니다. 경도 치매로 진단됩니다. 정은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말순은 의사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치매요? 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끊어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의 돌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두지 마시고 위험한 물건은 치우세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돌봄, 혼자 두지 마, 위험한 물건. 그 말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탔을 때 말순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끝난 거야?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치매 걸렸잖아.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은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니에요. 촉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잘 관리하면 돼요. 시장 일은 어떻게 해? 제가 하면 되죠. 말순이 정은을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정은의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정은은 도윤에게 진단 결과를 말했습니다. 도윤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집에서 제가 돌볼게. 당신 혼자? 응.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정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양원.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어요. 싫어. 어머니는 제가 돌볼 거야. 당신도 일해야 되잖아. 둘 다 어떻게 해? 해야지. 어떻게든. 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은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당신 하나로 되는 일이 아니야. 돼. 내가 할 수 있어. 당신한텐 환자일지 몰라도 나한텐. 정은이 도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한텐 엄마야. 환자 아니고 우리 엄마라고.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옆방에서 말순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은은 일어나 말순의 방으로 갔습니다. 말순은 자지 못하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못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 정은은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봤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네. 고마워.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은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힘든 시간이 올 거라는 걸요. 정은은 말순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진단을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정은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1시간 늦게 일어난 거였어요. 평소라면 말순이 먼저 일어나 정은을 깨웠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정은은 황급히 말순의 방으로 갔어요. 말순은 이불을 덮은 채 자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셔야 돼요. 말순이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어요. 정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기가 어디야? 말순이 물었습니다. 정은은 숨이 막혔어요. 말순은 주위를 둘러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이에요. 우리 집. 집? 나 집에 있었어? 정은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네, 어머니. 잠깐 헷갈리신 거예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정은은 말순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실로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시장 가고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무슨 소리야? 나도 가야지. 어머니, 좀 쉬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은은 그 표정을 알았어요.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었죠. 나 아직 멀쩡해. 일 못할 사람 아니야. 알아요. 그냥 오늘만요.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은은 말순을 소파에 앉히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죽을 끓여 상에 올렸어요. 말순은 멍하니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어머니. 말순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정은은 안도했어요. 하지만 곧 말순이 숟가락을 내려놓는 걸 봤습니다. 배불러. 더 못 먹겠어. 한 숟가락밖에 안 드셨잖아요. 아니야. 많이 먹었어. 정은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유 한 잔을 따라 말순 앞에 놓았어요.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말순은 우유를 마셨습니다. 정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일주일 사이에 말순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은은 혼자 시장에 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혼자 하니 손이 2배로 바빴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진열하고 청소까지 해야 했어요. 손님이 오면 계산도 해야 했죠. 10시쯤 친구 나래가 찾아왔습니다. 나래는 정은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자주 연락하며 지낸 친구였죠. 정은아, 혼자 하니까 힘들지? 응, 좀. 정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래는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내가 도와줄게. 오늘부터 매일 올게. 미안해. 내가 무슨.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말순 어머니 일은 나도 알잖아. 나래는 진열대 앞에 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나래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오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말순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안도했어요. 그런데 부엌으로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싱크대에 냄비가 올려져 있었어요. 불은 꺼져 있었지만 냄비 바닥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정은은 냄비를 들어 올렸어요. 안에 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말순이 물을 끓이다가 그대로 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정은이 냄비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말순은 텔레비전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은이 다시 불렀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돌렸어요. 냄비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뭐야? 어머니가 올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말순이 진심으로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은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행히 불은 자동으로 꺼졌네요. 앞으론 제가 집에 있을 때만 불 사용하세요. 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어요. 나를 애 취급하는 거야?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예요. 나 아직 정신 멀쩡해. 불 끄는 것도 못하는 사람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정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탄 냄비를 안고 눈물이 났어요. 이게 시작이구나. 이제부터 이런 일이 계속될 거야. 정은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어요. 3월 15일. 어머니가 아침에 자기 방을 몰라보셨다. 냄비를 불에 올린 채 잊으셨다. 식사를 한 숟가락만 하셨다. 정은은 글을 쓰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잊지 않는다.
어머니가 나를 잊어도 나는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은의 하루는 정해진 패턴으로 돌아갔어요. 새벽에 일어나 말순에게 약을 챙겨주고 아침을 먹인 뒤 시장에 갔습니다. 나래가 도와줘서 일은 할만했어요. 오후에 집에 돌아와 말순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은 정은의 이름을 잊었어요. 너 누구야? 말순이 정은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예요. 정은이요. 며느리.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있었나? 말순이 진심으로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은은 눈물을 참았어요. 네, 20해 동안 함께 살았잖아요. 20해?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내 머리가 이상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정은은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나실 거예요. 하지만 정은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의사가 말했었죠. 치매는 진행되는 병이라고요. 어느 날 저녁 정은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말순이 집을 나갔습니다. 정은이 나와 보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신발도 없었습니다. 정은은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 정은이 소리쳤습니다. 골목을 뛰어가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말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정은은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말순을 발견했어요. 말순은 맨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차도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은이 뛰어갔습니다. 말순의 팔을 잡았어요. 말순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왜? 나 줘. 어머니, 위험해요. 집으로 가요. 나 집에 가는 중이야. 빨리 가야 돼. 지금 여기가 우리 집 근처예요. 말순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 네.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은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말순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발바닥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정은은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였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미안해.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나 때문에 힘들지? 아니에요. 정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말순이 언제 일어나 나갈지 몰라서 귀를 열고 잤습니다. 낮에는 시장 일을 하고 저녁에는 말순을 돌봤어요. 정은의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집에 왔습니다. 2주일 만이었어요. 정은은 현관에서 도윤을 맞았습니다. 도윤은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지내? 그냥. 정은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도윤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말순은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은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랐어요.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물을 마시며 정은을 쳐다봤어요. 당신 많이 지쳤네. 응. 그래서 말인데. 도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정은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데? 요양원 알아봤어. 좋은 곳이야. 간호사도 있고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정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컵을 놓았어요. 싫어. 정은아, 이제 그만 좀 해. 당신까지 병든다. 상관없어. 상관있지. 당신 건강도 중요해.
정은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나 때문에 안 외로워. 그걸로 충분해.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있잖아.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피곤해. 먼저 잘게. 정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정은이 이렇게까지 하는지를요. 하지만 정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20년 동안 함께 살며 쌓아온 정이 얼마나 깊은지를요. 그 정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정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남편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정은은 말순의 방으로 갔습니다. 말순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정은은 조용히 앉아 말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정은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끝까지. 정은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말순은 잠든 채로 손을 꼭 쥐었어요. 정은은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 온기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은은 매일 같은 패턴으로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말순에게 약을 먹이고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시장 일은 나래가 대신 맡아줬어요. 정은은 오후에 2~3시간 정도만 가게에 나갔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말순과 함께 있었어요. 말순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제 정은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가끔 딸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어떤 날은 자기 엄마라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정은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6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정은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어요. 말순의 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엔 뒤척이는 소리라도 들렸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정은은 벌떡 일어나 말순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말순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정은은 침대로 달려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어머니. 정은이 소리쳤습니다. 말순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요. 하지만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정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순이 떠났다는 걸요. 정은은 말순의 손을 꼭 쥐고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안 돼요. 안 돼. 정은은 말순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익숙한 감촉이었어요. 20년 동안 잡아온 손, 거칠고 굵은 손. 정은은 그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정은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뜨고 새들이 지저귀고 세상이 깨어났지만 정은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왜? 도윤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습니다. 정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 도윤이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은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말순을 쳐다봤어요. 말순의 얼굴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찾아왔어요.
말순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단골 손님들, 오래된 친구들이 왔습니다. 정은은 상주로 앉아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말순 씨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며느리가 끝까지 잘 모셨어요. 고생 많았어요. 사람들의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장례식장 한쪽에 서서 조문객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은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의무를 다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틀 뒤 장례를 치렀습니다. 말순의 관이 영구차에 실렸어요. 정은은 영정 사진을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사진 속 말순은 웃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시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화장장으로 가는 길, 정은은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말순이 평생 일했던 그 바다였습니다. 정은은 말순에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바다 보이세요? 우리 바다예요.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함이었어요. 정은은 그 작은 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말순은 이렇게 작아졌구나. 정은은 또 눈물을 흘렸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정은과 도윤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말순이 없는 집은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정은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도윤은 맥주를 꺼내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도윤이 불렀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은 맥주캔을 내려놓고 정은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은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정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뭐라고? 이혼하자. 우리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정은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심이야. 나도 많이 생각했어. 도윤이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았어요. 정은은 그 봉투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혼 서류야. 이미 내 도장은 찍었어. 정은은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뜯어서 꺼냈습니다. 정말 이혼 서류였어요. 도윤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왜? 정은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했어? 당신은 어머니만 돌봤어. 나는 없는 사람 취급이었어. 어머니가 아프셨잖아. 알아. 그래도 당신은 아내로서 역할을 안 했어. 나도 지쳤어. 정은의 가슴에 무언가 타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였어요. 역할? 내가 역할을 안 했다고? 정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이 서울 가 있을 때 나 혼자 집 지켰어. 시장 일하고, 어머니 돌보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게 역할 아니야?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나는 요양원 보내자고 했어. 어머니를 버리라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지. 정은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었나? 24살에 만나 결혼했던 그 사람이 맞나? 정은은 알 수 없었어요. 당신은 사랑보다 체면을 택했구나. 뭐? 어머니 아프신 게 창피했지? 치매 환자 가족이라는 게 부끄러웠지?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은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맞네. 내가 맞췄네. 정은아, 이러지 마. 좋아. 이혼해줄게. 정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꺼냈어요.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정은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응, 지금, 당신이 원했잖아. 정은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던졌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됐어. 나가. 정은아, 나가라고. 정은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주워들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정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도 가고 남편도 갔습니다. 이제 정은은 혼자였어요. 정은은 말순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말순의 냄새가 났어요. 정은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베개를 안았어요. 말순의 채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됐어요. 정은이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말순은 이미 떠났으니까요. 정은은 베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은은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바다를 비추는 달빛이 아름다웠어요. 정은은 문득 말순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모든 걸 받아들여. 슬픔도 기쁨도 다. 정은은 일어나 냉장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안에 고등어가 있었습니다. 말순이 좋아하던 고등어였어요. 정은은 고등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손맛, 이제 제 거예요. 정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손에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정은은 고등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칼날이 움직일 때마다 말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생선을 썰던 손, 웃던 얼굴, 정은을 바라보던 눈빛. 정은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칼을 움직였어요. 어머니, 저 이제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정은은 속삭였습니다. 고등어 손질이 끝났어요. 깔끔했습니다. 말순이 가르쳐준 대로였죠. 정은은 고등어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정은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나는 살아야 해. 어머니의 삶을 기억하려면. 정은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밤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정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힘든 시간이 올 거라는 걸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정은에겐 말순이 남긴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손맛, 기억, 그리고 사랑이요. 어머니, 잘 자요. 정은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올 겁니다. 정은 혼자만의 새로운 시작이요. 사흘 뒤 정은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비린내와 짠내. 정은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말순의 냄새 같았습니다. 나래가 가게 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은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정은아, 괜찮아? 응, 괜찮아. 정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래는 정은을 꼭 안아줬어요. 정은은 나래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마워. 그동안 혼자 힘들었지? 아니야.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진열대를 닫고 생선을 손질하고 얼음을 채웠어요. 정은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말순이 가르쳐준 대로였죠. 오전 10시쯤 낯선 남자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정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손님이세요? 아니요. 최상수 씨 댁이 맞나요? 네, 시아버지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최상수 씨의 대리인입니다.
박정은 씨와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은은 당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장례식 이후 연락이 없었어요. 갑자기 왜 변호사를 보낸 걸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재산 상속건입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은은 나래를 쳐다봤어요. 나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와. 내가 지킬게. 정은은 앞치마를 벗고 변호사를 따라갔습니다. 차를 타고 20분쯤 가자 큰 건물이 나왔어요.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의실에 시아버지 상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은을 보자 일어났어요. 왔구나.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상수는 정은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앉았어요.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정은아, 이건 내 이름으로 된 상속 증서야. 정은은 서류를 쳐다봤습니다. 상속 증서.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상속이요? 가게랑 집 다 내 거야. 내 이름으로 돼 있던 거 내 이름으로 바꿨어. 정은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봤어요.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수산 건물, 그리고 살던 집, 모두 박정은 명의였어요. 아버님, 이게 무슨, 당연한 거야. 그 집은 내 손으로 버텼고, 내 손으로 지킨 집이야. 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은은 상수를 쳐다봤어요. 상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말순이가 아플 때 너 혼자 돌봤잖아. 도윤이는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버님, 내 아들이지만 이번엔 너한테 미안하다. 상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은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상수는 늘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 상수가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상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왜? 이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받을 자격 있어. 누구보다도. 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말순이가 마지막에 나한테 말했어. 정은이 잘 챙겨달라고. 그 애 혼자 남으면 힘들 거라고. 정은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말순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은을 생각했구나. 정은은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고마워할 건 없어. 당연한 거야.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가게와 집은 정은의 것이 됐어요. 정은은 서류를 쳐다보며 말순을 떠올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상수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상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이한테 말 들었어. 이혼한다고.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잘못 키웠나 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 내 책임이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은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네, 고맙습니다. 정은은 상수에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혼자 걸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정은은 전화를 받았어요. 뭐야? 정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도윤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아버지한테서 재산 받았다며? 그래. 법적으로 말도 안 돼. 나도 권리가 있어. 정은은 웃음이 났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권리? 어머니 돌볼 땐 어디 있었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꺼져.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정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이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정은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일주일 뒤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정은은 가게에 있었어요. 도윤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은은 냉담하게 쳐다봤어요. 왜 왔어? 정은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뭘? 이혼 말이야. 너무 성급했어. 정은은 황당했습니다. 도윤은 진심인 것 같았어요. 재산 받았다고 돌아온 거야? 아니야. 진짜로 후회하고 있어. 정은은 칼을 들고 생선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늦었어. 이미 끝났어. 정은아, 제발. 나가. 손님들 오는데 방해하지 마. 도윤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정은은 그 뒷모습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도윤이 서울에서 사기를 당했다고요. 투자한다며 모든 돈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인과응보네. 말순 씨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나 봐.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어떻게 됐든 이제 상관없었어요. 정은에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정은은 가게 간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말순 수산은 그대로 두되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정은 수산이라고 덧붙였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줬습니다. 잘 됐어. 이제 내 가게야. 말순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나래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시장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정은은 새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글씨가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정은은 집에 돌아와 말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어요. 침대, 옷장, 화장대. 모두 말순이 쓰던 것들이었죠. 정은은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공책이 있었어요. 꺼내서 펼쳤습니다. 말순의 글씨였어요. 정은이가 처음 왔을 때 나는 걱정이 많았다. 이 어린애가 우리 집을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았다. 정은이는 강한 아이였다. 누구보다 강했다. 정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정은이는 이제 내 딸이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정은이한테 주고 싶다. 그 애가 제일 자격 있으니까. 정은은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말순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정은은 말순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지킬게요. 이 집도 가게도 어머니의 손맛도. 정은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은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으로 갔어요.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진열대가 정은을 맞이했어요. 정은은 칼을 들고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어요. 말순이 가르쳐준 그대로였습니다. 칼이 움직일 때마다 말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정은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정은은 알고 있었어요. 말순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은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웃으며요. 이제 정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순의 사랑과 기억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정은은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에 나래가 함께 걸었어요. 나래는 정식으로 정은의 동업자가 됐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나래가 말했습니다. 정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러게. 장사 잘 되겠어. 두 사람은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말순수산 그리고 그 아래 정은수산이라는 간판이 햇빛을 받아 빛났어요. 정은은 여전히 이 간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정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꺼냈습니다. 손에 쥔 칼은 말순이 쓰던 것이었어요. 칼자루가 손에 딱 맞았습니다. 오전 9시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 사장이 제일 먼저 왔어요. 사장님, 오늘 갈치 좋은 거 있어요? 네, 새벽에 막 들어왔어요. 정은이 갈치를 집어 저울에 올렸습니다. 7kg이 나왔어요.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정은 사장 손맛은 못 따라가. 어머니 손맛 그대로야. 정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들어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손맛 말순 어머니가 알려준 거예요. 박 사장이 웃으며 돈을 건넸습니다. 정은은 거스름 돈을 정확히 계산해 줬어요. 박 사장이 갈치를 들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11시쯤 낯선 젊은이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손님이세요? 젊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정은은 금방 알아봤어요. 현우야? 네. 현우였습니다. 정은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현우는 군대를 갔다가 제대한 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언제 왔어? 왜 연락 안 했어? 어제 왔어요. 방학이라서. 현우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진열대, 생선들, 얼음. 모든 게 정돈돼 있었어요. 여기 정말 깨끗하네요. 당연하지. 매일 청소하는데. 정은은 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현우가 많이 컸어요. 정은보다 훨씬 컸습니다. 정은은 눈물이 났어요. 보고 싶었어? 저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나래가 웃으며 쳐다봤어요. 아들 정말 컸네. 그러게요. 제가 본 게 언젠데. 정은은 현우를 놓아주고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해맑은 얼굴이었어요. 도윤을 닮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점심 먹었어? 아니요. 바로 왔어요. 그럼 내가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정은은 냉장고에서 고등어를 꺼냈습니다. 신선한 것으로 골랐어요. 그리고 칼로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번쩍이며 비늘이 떨어졌어요. 현우는 어머니의 손놀림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이었어요. 현우는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시네요. 20년 넘게 한 건데 당연하지. 정은은 고등어를 구이판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생각나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은은 손을 멈췄어요.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이렇게 구워주셨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정은은 현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보고 싶어. 매일. 고등어가 다 구워졌습니다. 정은은 접시에 담아 현우 앞에 놓았어요. 현우는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맛있어요. 할머니 맛이랑 똑같아요. 정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준 거니까. 현우는 고등어를 다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머니, 가게 잘 되고 있어요? 응, 덕분에. 아버지는요? 정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현우도 눈치챘어요.
아버지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야 했나 봐요. 아버지는 서울에 계셔. 우리랑은 연락 안 해. 그렇구나. 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괜찮아? 네. 전 괜찮아요. 현우가 웃었습니다. 정은은 안도했어요. 현우는 강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뭔데?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 대학 졸업하면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정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현우를 쳐다봤어요. 현우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가게에서? 네. 저 생선 장사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 손맛 이어가고 싶어요. 정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현우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정말이야? 네. 이 가게 멋지잖아요. 할머니랑 어머니가 평생 지킨 곳이잖아요. 정은은 현우를 꼭 안았습니다. 현우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제가 더 고맙죠. 이런 가게 물려받게 돼서 나래가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은과 현우는 웃었어요. 오후가 되자 현우는 정은을 도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이 생선을 손질하면 현우가 진열했어요. 손님이 오면 현우가 봉투에 담아줬습니다. 어설펐지만 열심히 했어요. 현우야,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네, 어머니. 현우는 정은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생선을 집는 법, 저울 쓰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 모두 처음이었지만 현우는 빨리 배웠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정은과 현우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할머니 사진 보고 싶어요. 그래, 집에 있어. 집에 도착해 정은은 말순의 방으로 현우를 데려갔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어요. 벽에 말순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죠. 말순은 웃고 있었어요. 현우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쳐다봤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이제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현우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정은은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현우는 사진 옆에 걸린 칼을 보았습니다. 말순이 쓰던 낡은 칼이었어요. 이거 할머니 칼이죠? 응. 평생 쓰시던 거야. 언젠가 저도 이 칼 쓸 수 있을까요? 정은은 칼을 내려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내가 준비됐을 때 줄게. 할머니도 그러셨으면 하실 거야. 현우는 칼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은 현우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은도 혼자가 아니구나. 말순의 손맛이 현우에게도 이어질 거야. 그날 밤 정은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2025년 10월 15일. 현우가 집에 왔다. 가게 일을 돕겠다고 했다. 할머니의 손맛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 가슴이 벅찼다. 말순 어머니, 보고 계시죠? 우리 손맛은 계속됩니다. 정은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제게 이 삶을 주셔서. 정은은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정은은 눈을 감았어요. 바람 속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정은아. 내가 자랑스러워. 정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은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말순의 사랑, 현우의 마음, 그리고 바다의 기억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은과 현우는 함께 시장으로 갔습니다. 모자가 나란히 걷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정은은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현우도 정은을 쳐다봤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진열대가 반짝였어요. 정은은 칼을 들고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네, 어머니. 현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정은 옆에 섰습니다. 정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칼날이 반짝이며 생선을 썰었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배웠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정은과 현우, 두 사람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손맛이 살아 숨쉬는 하루였어요. 시장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손맛은 이제 제 거예요. 그리고 현우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게요. 정은은 속삭였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정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삶은 계속됐고 사랑도 계속됐습니다. 바다처럼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